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낌 명상의 이해와 활용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된 혜타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느낌 명상의 활용 방법, 이해는 아마 많이 하셨을 줄로 제가 믿습니다. 자, 활용 방법을 중점적으로 볼 텐데, 우선 느낌이라는 것은 외다나라고도 하죠. 또 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말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돌멩이를 여러분에게 집어들었죠. 돌멩이가 여러분 손에 느낌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 돌멩이의 느낌을 느끼셨죠. 그렇게 외적 자극이 돌멩이로 내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것을 외다나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라는 것은 그 한문으로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죠. 받을 수자를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sensation이나 feeling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저는 좀 많이 헷갈려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feeling하고 sensation하고 이게 같은 뜻이긴 한데 쓰임은 달라요. 그래서 봤더니 sensation은 신체적인 그런 느낌을 표현할 때, feeling은 마음의 느낌을 표현할 때, 아 나는 feeling이 와, 아 나는 어때, 이러면서 막 여러분들이 한때 많이 얘기를 하셨죠, feeling을. 그래서 이거는 마음의 느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낌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 아까 우리 몸 느낌,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돌멩이처럼 그런 돌멩이를 판단 분별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돌멩이의 딱딱하고 차갑고 맨질맨질한 느낌 그대로 경험함으로써 느낌이 분명히 발생됐고 머물렀고 변화했죠. 이것을 끝까지 지켜보게 되면 느낌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면 제가 돌멩이 느낌을 느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슬픔, 괴로움, 아픔 또는 우울함, 이런 내 마음의 느낌과 분리가 된다 그랬죠. 분리가 됐다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그 우울한 느낌, 괴로운 느낌이 나를 더 이상 자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낌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느낌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딱 잡았을 때 몸으로는 자 이렇게 외적 자극을 느꼈습니다. 마음으로는 외적인 대상에게 반응을 하죠. 외적인 대상이 차가웠죠. 딱딱했죠. 맨질맨질했죠. 그리고 이 처음에 느꼈던 그 느낌이 반응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달라졌죠. 이런 것처럼 느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통로는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스스로 그걸 닫지 마세요. 내가 몸에만 치중하게 되면 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의 슬픔이나 괴로움에 젖게 되면 몸을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을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돌본다고 생각했던 마음의 통로가 닫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몸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고 몸만 생각해. 그런 마음의 통로가 닫힙니다. 그런 것처럼 몸과 마음은 서로 긴밀하게 통로가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한쪽을 자꾸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 명상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를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안한 그런 그 명상 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접촉으로 느낌이 발생됐죠. 우리가 그 돌멩이를 탁 잡은 게 접촉이죠.
그러면 이 촉감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으로는 감촉을 느꼈죠. 그리고 차갑다. 의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 말한 게 차갑다, 딱딱하다, 맨질맨질하다, 손바닥이 시렵다. 이렇게 촉감으로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몸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접촉입니다. 이 접촉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느낌이 발생을 합니다. 이 접촉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몸의 느낌, 마음의 느낌이 없으세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근이 됩니다. 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귀, 코, 혀, 촉감 이 5가지 오근에 그 오근만 잘 제어할 수 있다면 또는 내가 잘 알아차릴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의 현상에 여러분 마음의 바깥으로부터 오는 경계의 대상에 많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명상 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작년에 상담한 그 26세 된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사례를 나누면서 몸의 느낌이 마음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중반, 26세예요. 이분은 전화를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손에 핸드폰 들고 다니시죠? 이분은 전화기를 집에 놓고 와요. 저하고 만나러 올 때도. 그래서 왜 그런가 했어요. 근데 본인은 말이 뭐라 그러냐면 스님 저는 전화 받고 거는 게 싫어요. 이렇게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어떤 그 물질적인 그런 이로움에 대해서 좀 무감각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제가 바디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 좀 이따가 볼 건데요. 그랬더니 다른 데는 다 괜찮아요. 손가락 끝, 이 10손가락 끝에 얼얼하고 찢어지는 듯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가락 끝 마디마디에 바둑알 크기만큼의 까만 돌이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얼얼하고 찢어지는 듯 아프다라는 거죠. 손가락 끝이. 그런데 가장 심한 게 어디냐면 2번째 손가락. 우리 여러분 전화할 때 이거로 누르시죠. 가장 그 손가락에 검은 돌이 가장 검고 단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저번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마음의 느낌을 멈추고 몸에 집중했습니다. 호흡과 함께 몸에 집중하니까 이 손가락 끝 마디마디에 있던 까만 형태의 검은 돌들의 변화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손가락은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검고 단단한 것이 점점점 변하더니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오른쪽 2번째 손가락 이것이 제일 늦게 제일 천천히 제일 정말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 손가락 끝에 돌이 사라지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그것이 사라졌다고 했을 때 그 명상을 마쳤는데 자, 왜 저도 그 돌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항상 소감 나누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소감 나누기를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이력서를 넣습니다. 그랬는데 다 불합격 통지를 전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자기가 전화벨 소리만 들리면 불합격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거부당했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고통 때문에 자기가 전화벨 소리만 들으면 거부당하고 실패했던 그 생각이 떠올라서 더 이상 전화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왜 자기가 전화를 받기도 싫어하고 걸기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걸기를 싫어하고 받기를 싫어했냐면, 집에 식구들이 외부에서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시키려면 이렇게 전화기를 눌러야 되는데, 이 짜장면 시키는 전화번호도 자기가 누르는 걸 싫어했어요. 근데 왜 싫은지를 몰랐죠. 근데도 죽거라 하고 싫어해가지고 자기는 전화 안 받게 하고 안 하게 하는 걸 제일 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왜 불안하고 겁을 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2년 동안 불합격 처리된, 나를 거부하고 내가 전혀 실패했던 그 기억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손가락 끝에 얼얼하고 찢어지는 통증으로 같이 온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각기관은 귀로, 대상은 전화 벨소리를 들읍니다. 그랬더니 마음으로 어떤 느낌이 발생하면은 전화를 벨소리가 들려요. 근데 계속 불안해. 그리고 전화를 받지 못하는 자신에게는 항상 짜증이 나요. 그래서 전화 벨소리만 들리면 이 사람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났어요. 자, 이렇게 접촉과 느낌의 발생을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제가 느낌 명상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불안과 짜증. 아까 그 아가씨가 불안과 짜증 이 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더 강한 느낌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불안이 더하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또 떨어졌을까 봐, 또 실패할까 봐, 이 불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여러분하고 저희가 1차 화살과 2차 화살 얘기를 했었죠. 1차 화살은 전화벨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나를 짜증내는 거예요. 아우,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2차 화살은 떨어졌으면 어떡하지? 또 불합격이라 그러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나를 또 때리는 거죠. 그게 2차 화살이죠. 그래서 2차 화살이 더 큰 겁니다. 그 느낌을 손가락 끝에 찢어질 듯한 통증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느낌에 머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멩이를 짚고 느낌에 머물기 한 것처럼 똑같이 그 느낌에만 집중했더니 바둑돌의 느낌이 호흡과 함께 집중했을 때 크기와 색깔이 변화되고 마침내는 소멸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돌이 사라지고, 돌이 사라진 다음에 지금도 불안한가요? 라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불안한 몸에 찢어질 듯한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불안도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 번, 한 3번 정도 같이 그 몸 느낌 검색을 했습니다. 그 후에 2주 후에 왔을 때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그때는 전화를 들고 왔어요. 그 아가씨 전화 들고 온 건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스님, 저 전화도 짜장면집에 전화 잘해요. 그리고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마음과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몸의 느낌을 해결하면 마음의 문제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느낌 명상을, 제가 아까 바디 스캔이란 말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느낌을 관찰하는 대표적인 명상법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의 긴밀한 관계를 통찰할 수 있도록 개발한 그런 수행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바디 스캔, 여러분 바디는 몸이죠.
스캔은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CT나 병원에 가면 촬영을 하죠. 그것도 왜 스캔하는 거예요? 뱃속의 내장을 스캔하고 아니면 뼈를 스캔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몸을 훑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디 스캔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엔가에서 10일 10데이 코스로 진행이 되는 일반적인 바디 스캔이 있고, 이 바디 스캔은 여러분들 MBSR 할 때 존 카바친 박사 생각나시죠? 그분이 이 고엔가의 10데이 코스를 지내고 난 다음에 자기가 MBSR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을 명상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엔가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가 8주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좀 더 손을 본 거죠. 그래서 그 존 카바친 박사도 이 바디 스캔을 가장 중점적으로 MBSR에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바디 스캔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공부했다는 그 인영 스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고형 바디 스캔을 하세요. 이거는 두 사람이 짝이 돼서 진행하죠.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아가씨한테 바둑돌 사라지는지 크기가 어떤지 그 아가씨가 말을 안 해줬으면 제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집중된 상태에서 자기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손가락 끝에 바둑돌같이 까만 게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그걸 지켜보게 했더니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에 있는 것이 제일 나중까지 그대로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고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몸의 느낌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그곳에 머물러서 변화되는지, 그것을 순서대로 저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느낌 보고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본질적으로 다른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경 스님도 이 고엔가의 바디 스캔을 기초로 해서 보고를 한다라는 그 틀만 바꾼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같은 방법입니다. 자, 신체에 발생하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느낌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강한 것부터 차례로 검색합니다. 아까 그 손가락에 그 바디 스캔을 할 때 제가 머리부터 쫙 했어요. 그랬는데 이 손의 느낌에 가서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강한 것부터 검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느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변화를 거쳐서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것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그 바디 스캔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엔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호흡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느낌 명상했던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고 안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순서는 머리, 어깨, 가슴, 아랫배, 발끝 이렇게 위부터 아래까지 또는 아래부터 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느낌을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변화를 지켜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아까 그 아가씨처럼 특정한 느낌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호흡과 함께 그냥 그 느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단단한 그 바둑알 같은 그 느낌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호흡과 함께 그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또는 느낌이 어떻게 변하는지 호흡과 함께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느낌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까지 경험하게 한 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자꾸 거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요. 마음이 강한 곳으로 가요. 그래서 그곳을 어느 정도 사라지게 하거나 약해지게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발견되었는지, 어려웠던 점은 뭔지 소감 나누기를 고행과에서도 반드시 합니다. 소감 나누기를 여러분 하는 이유는 소감 나누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런 느꼈던 느낌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느껴요. 그리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내 느낌만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명료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게 돼요. 그렇게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감 나누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명상 활동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배려하고 공감해 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경 스님의 느낌 보고형 바디 스캔에서는 이것도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백분율이라는 게 등장해요. 아까 그 아가씨처럼 손가락 끝에 있는 바둑 알이 몇 퍼센트로 단단해요? 몇 퍼센트로 느껴져요? 이러면 이 아가씨가 그때는 100%예요. 그만큼 단단하고 강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집중할수록 그럼 몇 퍼센트로 지금 변했어요? 물어보면 80%요. 50%요. 50%인데 아직도 불편한가요? 그러면은 불편하대요. 그럼 그곳에 그냥 계속 그럼 집중하세요. 그러면 이제 10%요. 물어봐요. 그것이 바로 백분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관적인 느낌 보고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느끼는 자기만의 고통이고 자기만의 느낌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느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처음 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연습을 간단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로부터 인경 스님은 그 느낌 보고형을 할 때 발부터 안 하고 머리부터 하세요. 머리부터 어떤 느낌이 있는지, 느낌이 있거나 없거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한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 느낌이 뭐지? 머리에 가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그럼 아무 느낌 없음, 이것도 느낌이에요. 거기에 집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느낌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몸을 검색을 하다 보면 느낌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한 것처럼 저는 눈의 열감이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그러면 눈의 열감에서 몇 퍼센트 왼쪽이 더 뜨끈뜨끈해요. 그렇게 자기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여요. 아까 제가 눈의 느낌이 뜨끈뜨끈하다 그랬죠. 뜨끈뜨끈함이 몇 퍼센트예요? 아니면 따끈따끈해요? 따끔거려요? 콕콕 찔러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주관적인 느낌의 이름을 붙입니다. 강도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그거를 충분히 느끼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호흡과 함께 느낌이 변화되고 사라지는 과정을 짜게게, 들숨일 때는 어떤데 날숨일 때는 어때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것을 상대방에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짜게게 보고할 때 왜 이걸 짜게게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소감 나누기에서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명확하게도 알아차린다 그랬죠. 말을 하려니까 그 느낌에 더 집중하게 돼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몇 퍼센트지? 라고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나? 이러면서 다시 확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짜게게 보고하는 효과가 자기 자신을
더 알아차리게 되죠.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호흡 명상으로 마무리할 때 이때 이제 수식관으로 호흡에 집중하세요. 자, 3, 2, 1. 이제 눈 천천히 뜨세요. 이렇게 수식관으로 마무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소감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감 나누기 점검 내용은 이렇습니다. 몸 느낌 어디가 강했나? 평소 이런 느낌 느꼈나? 이거 알아차리고 머물러 지켜보기가 잘 됐나? 명상 도중에 다른 생각 안 했나? 이 집중한 다음에 꼭 엉뚱한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 다음에 또 그림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얼뜻 보이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뭔가?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요. 새롭게 알게 된 게 뭔가? 여러분들이 바디 스캔을 하고 난 다음에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요? 몸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게 뭔가요? 이것을 또 서로 나누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몸이 행복하면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편안하면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서 잠자기 전에 바디 스캔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더 편안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이 더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몸 느낌 명상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행복해지세요. 오늘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